한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만큼 어제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오른 겁니다.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면서 제가 최근에도 이 엔비디아 $500 넘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어제까지 약 66%의 상승을.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3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2월 23일 장시작 전입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한 후 미국 시장 장시작 전, 장시작 후에 영상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보다 더 높은 수익률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어제 엔비디아가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총으로 봤을 땐 하루 만에 360조 원이 상승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봐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루 만에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 가격만큼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여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미국 증시 어제 상황 어땠는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여전히 제가 표시해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양봉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틀 전에도 정확히 하단 추세 라인에서 양봉 나와주면서 어제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큰 하락 나왔을 때도 여전히 움직임은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계속 언급해 드렸었죠.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 여전히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하단 추세 라인에 밑꼬리 달고 또다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반등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보시면 제가 표시해둔 두 개가 있죠. 자, 이 검정색 선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선을 한 번 더 위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검정색 선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2월 13일 날도 큰 음봉이 나왔었죠. 하지만 노란색 선 21선을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다시 또 상승으로 돌려놨었습니다. 자, 주식에서 노란색 선 21선은 생명선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지지라인을 한 번 더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어제도 약 1%가량 상승 보여주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상승만으로 시가총액이 36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만큼 어제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오른 겁니다. 이렇듯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여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수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총이익은 769%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월가 정만치를 8%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어제 1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시장 외에서도 19%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시장 전망치에서 예상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러한 깃발 형태의 삼각 수렴으로 통해서 힘을 모아갔었고, 결국에는 엄청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보여주었고, 제가 최근에도 이 엔비디아 $500 넘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어제까지 약 6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는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실적 발표하기 이틀 전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약간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5일선과 11선 깨지는 하락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이 하락은 엔비디아의 회사 문제가 아니라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바닥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매물 실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5일선, 11선 깨질 때 한 10% 정도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면서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서는 노란색 선 21선이 생명선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줄 때는 더욱더 이 노란색 선 21선이 생명선으로 작용합니다. 엔비디아 정확히 생명선인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큰 반등해 준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실적을 한번 봤었는데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괜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825달러, 1000달러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5일선, 11선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 노란색 선 21선 딱 지지할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죠. 하지만 제 영상, 저의 매매 방법 아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 노란색 선이 주식에서 생명선이라는 거 알고 이때 지지하는 거 보고 분할로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이때 매수 타점을 언급해 드리면서 약 40%가량의 상승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후에 AMD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21년도 전고점이 있는 이 부근 가격으로 보자면 162달러 저항 라인 때 이 가격대가 하나의 지지 라인이 돼서 AMD 없으신 분들은 162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5일 전에도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이전 영상에서도 162달러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제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162달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제가 계속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신 후 계속 보시면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 매수 시점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자, 퀄컴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퀄컴을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퀄컴은 1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하였고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1년도 전고점이 있는 이 가격 라인 때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기 지표 보시면 쌍바닥 패턴 나와 주었고 장기에서도 쌍바닥 패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퀄컴 어제 약 2%가량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텔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추세에 와 있고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을 1차 매수 가격으로 본 거고 자, 2차 매수 가격은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이 부근 가격으로 보자면 35달러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인텔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자, 방금 인텔의 차트를 보고 왔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이 하나의 1차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차 매수 가격은 인텔과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가격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매수 가격은 저는 85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2차 매수는 가격으로 보자면은 한 67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21년도 고점과 22년도 고점이 있는 부근까지 올라와 줄 거고 보통 이렇게 세 번째에는 이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차 목표가를 한 95달러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전고점을 넘는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린 종목이 제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겁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차트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2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약 36%가량의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었죠.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지금 5일선 11선 깨질 때 또 한 번 비중 축소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엔비디아하고 똑같죠. 지금 5일선 11선 깨고 나서 지금 21선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어제 약 36%가량의 반등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 21선은 주식에서 생명선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노란색 선 21선이 만약 깨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둘 다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았고 정확히 지지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과 11선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까지는 꾸준히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 전고점 저항 라인 가격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린 거고, 그 후로 지금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매수 타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395달러 부근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410달러 부근이고 410달러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자, 2차 매수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이 쌍바닥 패턴의 지지라인 395달러를 2차 매수 가격으로 보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SOXL, S&P 500, TMF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보시면 여전히 제가 표시해둔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뜨게 됐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정확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뜨면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고, 어제 바로 약 9%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TQQ는 계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니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QQ를 QQQ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로 보실 때 이 조그만 상승 추세가 방금 봤던 TQQQ의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그만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큰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 나올 때마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으니 크게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면 조그만 추세 안에서도 상승폭이 남아있고, 큰 추세를 보더라도 상승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X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OXL도 똑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양봉 떴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곧바로 어제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지금 또한 매수 타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지금 약 6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XOXL 지금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PY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TQQQ, SOXL, S&P 500 차트들은 살짝씩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어떤 거죠? 다 같이 똑같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지금 이틀 전에도 이 하단 추세 라인에서 정확히 양봉 나오고 나서 어제 2.2%가량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S&P 500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TMF 보시면 어제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곧 날 거고,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TMF는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전 저점인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겁니다. 가격대로 보자면 지금 $50 부근, 그 다음에 2차 매수 가격대 $40 부근에서 두 차례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제가 표시해둔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전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거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제가 최저점 매수 타점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곧바로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틀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 하락은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일 뿐이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테슬라의 방향성은 여전히 같습니다. 지금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주었으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가격으로 보자면 $300 부분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큰 추세를 만들겠죠. 테슬라는 제가 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못 모아 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일봉으로만 보지 않고 주봉으로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이 빨간색 선 241선에서 여전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주봉에서도 중기 지표가 바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테슬라를 빨간색 선에서 지금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에서 2차 매수, 파란색 선 가격대는 $100 부근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계속 설문조사 하시면 가장 많이들 들고 계신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에 올인하셨다는 댓글도 많이 봤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같은 시간 내에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주니까 주식 투자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MD도 같은 기간 내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입니다. 자, 애플 보시면 제가 이렇게 3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애플은 굉장히 복잡한 차트를 가지고 있으니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만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플 어제 정확히 이 박스권 1차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1%가량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애플의 매매도 차트는 복잡하지만 저의 매매 관점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박스권 1차에서 소액으로 1차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 세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3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애플 또한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지금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이 $180고 두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이 $16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은 $144입니다. 자, 애플이 $144 부근에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자, 알파벳 보시면 제가 큰 추세 있어서 상승 추세, 그 큰 추세를 이 두 단계의 추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파벳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제가 이때도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파벳은 이 상승 추세 1단계 상승 추세에 있던 기간과 이 위에 있는 상승 추세 있던 기간과 또다시 지금 밑에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기간이 다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다시 위에 있는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겠죠.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는 알파벳이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1년도 전고점을 넘어서 큰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하단에 왔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저번 주에도 하단 라인에서 양봉 나오면서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나왔고, 이틀 전에도 하단 라인에서 양봉 나와주면서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타점 주었었죠. 지금도 이 단기 지표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놉시스 오랜만에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시놉시스는 이러한 큰 추세의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놉시스 보시면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1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시놉시스도 이 하단 라인에서 상단 라인까지 한 번의 큰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제가 리게티 컴퓨팅은 아이온큐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라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온큐가 힘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대체주로서 리게티 컴퓨팅을 타점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연속 3일 동안 16%,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의 매매 방법은 이 종가 기준으로 핑크색 선, 오일선이 깨질 때 일부 비중 축소하시면서 상승 추세를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 11선이 깨질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 상승 추세를 먹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이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2.1달러 부근까지 한번 보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핑크색 선 11선, 그 다음에 생명선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하고 똑같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자, 아이온큐 이때 단기 지표가 레드크로스 나면서 며칠간은 힘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5%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준 것이고, 아이온큐는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481선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아이온큐도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 매수 파란색 선을 가격으로 보면 8.5달러 부근입니다. 아이온큐의 궁극적인 차트의 모형은 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이 전고점 부근인 14.5달러 부근을 궁극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시면 상승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을 계속 주고 있고, 자,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날 바로 2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지금은 소파이 테크놀로지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며칠간 힘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한 2, 3일 후에는 또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중기, 장기, 단기까지 다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C3AI는 지금 손절 라인 잡고 단기적으로 소액 들어간 종목이죠. C3AI의 실적 발표는 2월 28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23달러를 잡고 들어간 종목이고, 최근에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바닥권까지는 제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 지표가 바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 어떤 종목은 모아가라고 그러고 어떤 종목은 손절가 라인 잡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손절가 라인 잡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소액으로 진입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 큰 상승 나오기 전에도 이 두 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유 반등해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도 돼 있었고, 실제로도 이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5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해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는 21년도 전고점 부근입니다. 이 전고점 부근에서는 한 차례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언급해 드렸고, 팔란티어 테크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11선 깨질 때 일부 비중 축소하시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21년도 전고점을 진짜 돌파할 거다라고 했을 시에는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자, 21년도 전고점을 넘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ETA입니다. 자, 메타도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메타는 1차적인 목표가 이 전고점 부근, 가격으로 보자면 382달러 부근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시에는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주봉으로 크게 봤을 때 21년도 전고점을 넘으면 매물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메타는 21년도 전고점을 넘고 나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큰 상승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메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과 11선이 깨질 때 이때 한번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나머지 물량은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MGN입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메타와 똑같이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도 아마존닷컴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존닷컴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고, 메타와 마찬가지로 21년도 전고점을 궁극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어제 3.6%가량 상승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 나오고 나서 노란색 선 21선에서는 지지요 반등해주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이만큼 상승 추세에 있어서 노란색 선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로 여러 종목들 또 물어봐 주시는데, 저도 다 봐드리고 싶지만 저처럼 이렇게 매일 많은 종목을 리뷰해주는 사람도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저도 다 분석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또 리뷰 안 한 종목들은 내일이나 모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들 이번 주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